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캐스터, 그 바퀴 달린 부품 있죠? 그거 조립 도면이랑 분석 자료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선이랑 숫자가 막 얽혀 있어서 복잡하다 싶을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엔 아주 명확한 약속이랑 정보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희랑 같이 그 비밀 코드를 한번 풀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캐스터 도면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부품은 왜 이렇게 그렸을까? 그리고 이 도면 전체에 적용된 그 규칙, 투상법이라고 하죠. 그게 뭔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납작한 2D 그림으로 입체적인 3D 물건을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캐스터 조립 도면 이미지 하나랑 또 이걸 설명해 놓은 문서인데요. 이걸 보면서 도면에 여러 그림들이 있잖아요. 뭐 정면도, 저면도, 우측면도 같은 거요. 이런 투상도들이 각각 어떤 정보를 주는지, 그리고 얘들이 왜 하필 딱 그 자리에 있는지, 그 근거가 되는 제3각법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 확실히 짚어볼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체, 바퀴, 축, 부시 같은 부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려졌는지 뜯어보면 도면 보는 감이 이런 거구나 하고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도면 전체부터 한번 쓱 훑어볼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보내주신 도면 이미지를 보시면 가운데에 제일 크고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 바로 아래랑 또 오른쪽에 다른 그림들이 이렇게 놓여 있네요. 이게 각각 뭘 보여주는 건가요? 네, 그 중앙에 딱 자리 잡은 가장 핵심적인 그림, 그게 바로 정면도입니다. 근데 이 도면은 그냥 겉에서 본 모양만 그린 게 아니고 물체를 이렇게 싹둑 잘랐다고 가정해서 그 속까지 보여주는 방식, 전단면도로 그렸네요. 잘라서 속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아래쪽 그림은 물체를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다본 모습, 이걸 저면도라고 하고요. 정면도 오른쪽 편에 있는 건 말 그대로 오른쪽 옆에서 본 모습, 우측면도입니다. 근데 이 우측면도도 전체를 다 그린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바퀴 부분이랑 그 옆에 지지대, 리브라고 하죠. 그 부분만 또 부분적으로 잘라서 보여주는 부분 단면도 형식을 쓰고 있어요. 와, 그냥 뭐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이런 게 아니네요. 속도 보여주고 어떤 데는 또 부분만 딱 잘라서 보여주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 방식을 쓰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핵심은 역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죠. 각 투상도마다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좀 다르거든요. 정면도 같은 경우는 보통 전체적인 모양새나 부품들이 어떻게 조립되어 있는지, 또 내부 구조는 어떤지 이런 걸 보여주기 좋고요. 저면도는 바닥 모양이 어떤지, 아니면 어디 고정시키는 구멍 같은 게 있다면 그 위치를 딱 보여주기 좋죠. 그리고 우측면도는 뭐 옆에서 봤을 때 두께라던가 아니면 측면에 어떤 특징적인 형상이 있을 때 필요하고요. 결국 설계하는 사람이 이 정보는 꼭 전달해야 해 하는 거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그림 방식, 뭐 단면을 쓸지 그냥 외형만 그릴지 이런 걸 선택하는 겁니다. 정보 전달의 효율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 뷰라고 하셨죠. 이 뷰들이 놓인 위치가 되게 규칙적으로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제3각법이라는 거랑 관계가 있겠죠? 왜 꼭 저면도는 아래에 있고 우측면도는 오른쪽에 있고 그런 건가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나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뭐 관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되게 직관적인 원리가 있어요. 약속이죠. 제3각법을 제일 쉽게 이해하시려면 어떤 물체를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딱 넣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투명한 상자요? 네. 그리고 이제 각 방향에서 그 물체를 보는 거예요. 정면에서, 오른쪽에서, 아래에서. 그러면서 보이는 그 모습을 그 상자의 해당 면에다가 그대로 비춰서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자 유리에다가 비치는 모습을 그린다. 네네. 그렇죠. 앞에서 본 모습은 앞유리에, 오른쪽에서 본 건 오른쪽 유리에, 아래에서 본 건 바닥 유리에. 자, 이제 그 상자를 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유리, 즉 정면도를 기준으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유리에 그린 그림, 즉 우측면도는 자연스럽게 정면도의 오른쪽에 쫙 펼쳐지겠죠. 아, 그리고 바닥 유리에 그린 그림,
저면도는 정면도 아래쪽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 와, 상자를 펼치는 거였군요. 아, 그래서 위치가 딱 고정되는 거네요. 이게 그냥 약속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네요. 훨씬 이해가 잘 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직관성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표준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면이 나는 제3각법으로 그렸어 하고 알려주는 공식 마크도 있어요. 도면 오른쪽 아래 구석, 보통 표제란이라고 부르는 칸 근처를 보시면요. 각법 표시랑 같이 무슨 원뿔대 모양이랑 원이 이렇게 조합된 것 같은 기호 있을 거예요. 네네, 보여요. 이게 바로 이 도면은 제3각법 규칙 따릅니다 하는 국제적인 약속 기호예요. 이 기호 하나만 딱 봐도 도면 전체 그림 배치가 어떤 규칙인지 바로 아니까 도면 읽을 때 진짜 중요한 단서 중 하나죠. 와, 이 기호 하나로 그냥 전 세계 어디서든 이 도면의 기본 규칙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효율성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언어의 문법 같은 거죠. 이야, 기호 하나에 그런 뜻이 다 담겨 있다니 정말 체계적인 언어네요. 자, 그럼 이제 도면에 번호 매겨진 부품들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분석 자료 보니까 1번이랑 2번은 합쳐서 본체, 마디라고 하고 3번은 동그란 바퀴, 휠, 4번은 얘네 둘을 끼우는 축, 엑슬, 그리고 5번은 그 사이에 들어가는 작은 원통 같은 부싱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각 부품별로 어떤 그림, 어떤 투상도가 핵심 역할을 하는지, 또 왜 다른 그림이 추가로 필요한지, 그리고 혹시 부품 모양에 뭐 대칭 같은 특징이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도면을 좀 더 간단하게 그릴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일 크고 복잡해 보이는 1번, 2번 본체부터 시작하죠. 역시 조립도 가운데 있는 정면도가 제일 많은 걸 보여주겠죠. 그럼요. 이 본체 같은 경우는 조립도 중앙에 그려진 그 정면 단면도, 이게 전체 높이나 폭, 또 축이경갈 구멍의 위치, 바퀴가 들어갈 공간, 이런 핵심적인 모양 정보를 제일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딱 메인 그림 주 투상도로 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면 단면도로는 부족한가요? 꽤 자세해 보이는데요.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요. 옆에서 봤을 때 본체를 이렇게 튼튼하게 받쳐주는 얇은 판 같은 구조물 있잖아요. 보통 리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의 정확한 모양이나 두께 같은 건 정면도만 봐선 알기 좀 어렵거든요. 아, 옆모습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 정보는 우측면도를 봐야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또 이 캐스터를 어디 바닥에 고정하려면 나사 구멍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 바닥면 전체 모양이나 고정 구멍이 정확히 어디에 몇 개나 뚫려 있는지 이거는 저면도를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결국 각 그림이 서로 다른 정보를 주면서 전체 모양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정면도, 우측면도, 저면도가 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서로 보완해 주는 거네요. 진짜 퍼즐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본체 가만 보니까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런 대칭인 걸 이용해서 도면을 좀 더, 뭐랄까, 간단하게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이 본체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거울처럼 완벽하게 대칭해요. 이런 경우에는 도면 그리는 효율을 높이려고 정면도나 저면도를 중심선 기준으로 딱 절반만 그리는 게 가능해요. 아, 반만 그려요. 네, 이걸 반쪽 그리기라고 하고 특히 단면도로 표현할 때는 반단면도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측면도도 위아래가 대칭이니까 이것도 반만 그려서 표현할 수 있고요. 실제로 공장에서 쓰는 도면들 보면 공간도 아끼고 또 보기도 편하게 하려고 이런 대칭 생략 기법을 아주 흔하게 씁니다. 오호, 이것도 효율성을 위한 중요한 기법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3번, 바퀴, 휠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동그란 모양이니까 역시 정면, 단면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바퀴처럼 축을 중심으로 도는 부품들은 보통 축 방향으로 이렇게 싹둑 잘라서 본 단면도, 그러니까 조립도의 정면 단면도가 제일 유용하죠. 왜냐하면 바퀴 단면 모양, 이 경우는 보니까 가운데가 쏙 들어간 I자 형태네요. 그리고 그 안쪽에 5번 부시가 끼워질 구멍 모양, 이런 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 정면 단면도에다가 치수만 딱딱 적어주면 바퀴 모양은 이걸로 끝난가요? 다 표현된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퀴는 회전체니까
이 단면도에 필요한 지름 치수랑 폭 치수만 정확하게 딱 써주면 3차원 모양이 정의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도면 보는 사람이 이게 동그란 바퀴구나 하고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려고요. 바퀴의 전체적인 그 원 모양을 보여주는 옆모습 그림, 즉 측면도죠. 우측면도나 좌측면도를 추가로 그려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 필수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그렇죠. 약간 배려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바퀴도 보니까 축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인데 이것도 아까 본체처럼 반만 그리는 거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하고요. 또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바퀴는 회전축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이니까 그 메인 그림인 정면도를 중심선 기준으로 반쪽은 겉모습, 나머지 반쪽은 속 단면 이렇게 보여주는 반단면도로 그리는 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도면 공간도 아끼고 또 내부랑 외부 모양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유용하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4번 축이네요. 오, 이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모양이 아주 단순한데요? 네, 그렇죠. 축은 전형적인 원통 모양이니까요. 이런 단순한 원통 부품은 보통 축의 길이가 제일 잘 보이는 방향에서 본 모습, 그러니까 길쭉한 네모 모양이죠. 이걸 정면도로 삼는 게 보통이에요. 워낙 모양이 단순해서 이 정면도 하나에다가 지름 치수 앞에 그 동그라미의 짝대기 그은 기호 있죠? 파이 기호. 아, 네네. 지름 표시요. 네, 지름 표시. 그거 붙여서 치수만 딱 써주면 사실상 3D 영상 정보 전달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옆모습 그림 같은 거 측면도는 굳이 안 그려도 되는 건가요? 더 확실하게 하려고 동그란 단면 모양을 보여주는 우측면도를 추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필수는 아니라고 봐야죠. 정면도 치수 표기만으로도 정보는 충분하니까 그냥 생략하는 경우도 많아요. 단순한 건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렇군요. 이것도 물론 대칭이긴 한데 워낙 단순하니까 반만 그리고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축도 당연히 대칭이지만 모양이 너무 단순해서 굳이 대칭기호 써가면서 도면을 반쪽만 그린다? 그래서 얻는 이득이 별로 크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전체 모양 다 그려주는 게 헷갈릴 여지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부품입니다. 5번 부시네요. 이것도 축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속이 비어 있군요. 네, 부시는 보통 축이란 바퀴 사이 같은 데 들어가서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기본적으로 속이 빈 원통, 그러니까 파이프 모양이에요. 이런 속이 빈 중공 원통 모양도 축이랑 비슷하게 길이가 잘 보이는 방향에서 본 모습을 주투상도로 섭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얘는 속이 비어 있으니까 안쪽 구멍 모양까지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싹둑 잘라서 내부를 보여주는 전단면도가 제일 좋아요. 이 단면도를 보면 부시의 안지름, 내경이죠. 그리고 바깥지름, 외경, 그리고 길이, 이걸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럼 정면 단면도 하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인 형상 정보는 정면 단면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워낙 단순한 중공 원통이니까요. 물론 이것도 축처럼 이해를 돕거나 특정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으면 동심원 모양의 단면을 보여주는 우측면도를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축 중심으로 완벽하게 대칭이니까 본체나 바퀴처럼 반단면도로 그릴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부시 역시 회전축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이죠. 그래서 정면도를 반단면도로 표현하는 게 효율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와, 이렇게 각 부품별로 어떤 그림이 왜 필요하고 또 대칭과 같은 특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니까요. 처음엔 그냥 막막하고 복잡하게만 보였던 도면이 훨씬 명확하고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논리적으로 다가오네요. 특히 그 그림 배치 규칙인 제3각법이랑 그 기호,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오늘 쭉 분석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계도면이라는 게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고도로 약속된 시각 언어죠. 정해진 문법, 그러니까 투상법, 기호, 치수 표기법 이런 규칙에 따라서 3차원 물체의 정보를 2차원 평면에 정확하게 오해 없이 전달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각 그림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왜 하필 이 위치에 있는지, 또 왜 이런 단면 기법을 썼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복잡한 도면을 읽어내는 핵심 열쇠고요. 또 대칭성 같은 기하학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도면을 간략하게 그리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도면을 효율적으로 읽고 또 그리는데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히 선 따라가는 게 아니라
2D 정보에서 3D 모양을 머릿속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지각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캐스터 도면과 분석 자료를 가지고 기계 도면 읽기의 기본 원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면도, 저면도, 우측면도 같은 여러 투상도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것들을 배치하는 규칙인 제3각법은 뭔지, 그리고 본체부터 부시까지 각 부품의 특징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이 도면 봤을 땐 어디부터 봐야 하나 좀 막막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니까 길이 보이네요. 네, 오늘 이 분석 과정이 청취자분의 궁금증을 푸는데 좀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여러 기술 정보를 보실 때 나도 이거 읽을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왜? 라고 질문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왜 이 그림이 여기에 있지? 왜 여기만 잘라서 보여줬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게 단순 정보 습득을 넘어서 진짜 깊이 있는 이해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건 단순히 캐스터 도면 하나 읽는 기술,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3차원의 이 복잡한 현실 세계를 2차원 평면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담아내려고 인류가 만들어낸 약속이고 지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약속된 규칙대로 잘 그린 도면 한 장만 있으면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서로 말이 안 통해도 똑같은 부품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렇죠. 도면은 단순한 기술 문서를 넘어서 전 세계 기술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일하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표준 언어인 셈이죠. 어쩌면 이 도면 안에 숨겨진 가장 놀라운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우리 인간의 협력과 소통의 힘, 그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